원장님 디미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더블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듀얼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캔디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물결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러블리한 트임 해주세요. 원장님 눈 확장술 해주세요. 원장님 눈꼬리 내리기 수술 해주세요. 원장님 눈 외양각 확장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엔성형외과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을 크게 만들어주는 수술, 눈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수술, 강아지 눈을 만들어주는 수술, 뒤트임, 밑트임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뒤트임은 어떤 수술인가요? 뒤트임 수술은 눈의 가로 길이가 짧고 답답해 보이는 경우 눈 바깥쪽 부분, 뒤쪽 부분을 터서 눈을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밑트임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밑트임 수술은 눈동자 바깥 흰자 부분을 내려주는 수술입니다. 눈꼬리가 올라가 있거나 눈동자 바깥쪽 흰자 부분이 작은 분들이 밑트임 수술을 하시면은 눈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고 눈이 선해 보일 수 있으십니다.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의 바깥쪽 부분이 작으신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좀 올라가신 분들, 그리고 눈 가로 길이가 짧으신 분들, 그리고 광대가 좀 발달돼서 요 바깥쪽 여백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은 눈이 좀 더 크고 시원해 보이면서 선한 눈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뒤트임 효과 없다고 하는데 뒤트임 수술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잘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효과가 있죠. 과거에는 뒤트임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방법의 개선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뒤트임 수술의 효과가 많이 좋아졌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뒤트임을 잘하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으셔야지 그 효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뒤트임 수술을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뒤트임 수술이 효과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뒤트임은 얼마나 할 수 있나요? 뒤트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눈 외양각 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양각 뼈에서 눈이 너무 가까우면은 뒤트임 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트임을 본인이 이렇게 당겨서 해봤을 때 점막이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눈의 붉은 부분이 많이 노출되면은 뒤트임 수술을 했을 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트임 수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트임이 다시 붙을 수 있나요? 뒤트임 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시 다 붙지는 않습니다. 뒤트임을 하게 되면은 상처 부위가 아무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다시 붙을 수 있는데 보통 한 5mm 정도 트임을 하게 되면은 한 1에서 2mm 정도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 부위 봉합이 잘 되어 있고 상처가 이렇게 조금 벌어져 있다면은 뒤트임이 다시 붙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뒤트임 효과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을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뒤트임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 눈 외양각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터준다고 해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트임을 하면서 밑트임을 같이 하면은 눈 외양각 부분이 좀 더 노출되기 때문에 눈이 훨씬 많이 커진 것처럼 보이고 뒤트임이 다시 붙을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뒤트임 효과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시행하고 있으며 디미트임, 듀얼트임, 더블트임, 캔디트임, 눈 외양각 확장술, 러블리한 트임, 물결 트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수술은 다 같은 수술인가요? 기본적으로 뒤트임과 밑트임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뒤트임과 밑트임 수술 방법이 원장님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절개를 하지 않고 비절개로 하는 병원도 있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꼭 골막 고정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밑트임은 다시 풀리나요? 밑트임 수술을 제대로 한다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밑트임이 됐다가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 밑트임이 회복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온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실이 끊어지거나 풀리거나 하지 않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밑트임의 경우 녹지 않는 실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수술입니다. 본인이 밑트임 된 거가 불만족스럽거나 밑트임이 양쪽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실을 풀어주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뒤트임과 밑트임 부작용이 많다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뒤트임의 경우 뒤트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흉터는 점막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겉으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트임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눈이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눈이 이렇게 가다가 눈 아래쪽 부분에는 속눈썹이 있는데 뒤트임을 한 부분은 속눈썹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이 이렇게 가다가 뒤트임한 부분은 속눈썹이 없기 때문에 눈의 연속성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뒤트임을 너무 많이 하면은 디귿자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양각 부분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데 뒤트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벌어지게 됩니다. 밑트임도 하면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트임을 해주게 되면은 외양각 부분이 디귿자 모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귿자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너무 과도하지 않게 뒤트임과 밑트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뒤트임과 밑트임을 많이 하면은 눈의 노출 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눈이 좀 시리다든지 충혈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눈이 적응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인공 눈물을 넣으면서 안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트임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눈 밑에 흰자가 보이는 이런 삼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삼배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밑트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후에 만약에 삼배간이 되었을 경우에는 밑트임한 실을 풀어주고 다시 밑트임을 적당한 정도로 고정해주면은 삼배간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뒤밑트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뒤트임과 밑트임을 통해서 눈이 좀 더 크고 시원해져서 얻는 본인의 아름다움이 뒤트임과 밑트임을 했을 때에 보이는 약간의 흉터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보다 더 얻는 이익이 크다면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뒤트임과 밑트임을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잘하는 병원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수술을 하신다면은 보다 크고 시원한 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